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만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도 그 다음날 이렇게 굉장히 멍하고 불편합니다만은 이분께서는 20년 동안 이렇게 아마 그 이상이 이렇게 되셨을 것 같아요. 수면제 복용하신 지 20년 정도 이렇게 되셨다니까 그 이전부터 많이 이렇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지 않았나라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약에서 이렇게 수면은 톱니바퀴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톱니바퀴라는 것은 이렇게 바퀴가 있고 튀어나온 곳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고 또 튀어나온 곳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씩 탁탁탁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은 한번 튀어나온 곳이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패턴이라고 그런다면은 이걸 지나가 버리면은 다시 이 톱니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수면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잠을 잘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그 타이밍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려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만약 잠이 온다고 하면 요거 조금만 더 해놓고 잠을 자야지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수면 패턴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이 이렇게 올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잠을 이렇게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그 빛공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뉴스에서도 빛공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특히 서울에 오게 되면은 와 이렇게 밤인데도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밝을 수가 하면서 네온 사인이라든지 여러 가로등이라든지 정말 이렇게 그 불철주야 일하는 모습이 이렇게 굉장히 그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으로 이렇게 다가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잠을 이렇게 자려고 할 때 주변을 어둡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뇌에서는 멜라닌 색소가 이렇게 위인 우리 뇌에서는 이렇게 멜라닌 이렇게 색소를 감지하여 잠을 이렇게 잘 수 있고 잠을 이렇게 못 잘 수 있고 이렇게 멜라닌이 아니고 멜라토닌이네요. 제가 이렇게 잘못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색소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잠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자게 되는데요. 우리 빛이 있게 되면은 그 색소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많은 곳은 꼭 암막 커튼을 사용하여 빛을 좀 차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이렇게 잘 때 보면은 아이들은 머리에 땀을 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잠을 자는 동안 약 300cc 정도 땀을 흘리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땀이 이렇게 특히 머릿속으로도 이렇게 좀 빠져나가고 하는데요. 이렇게 땀이 나는 것이 우리가 음양의 기운이 통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잠을 잘 때 체온이 약간 올랐다가 체온이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요. 체온이 이렇게 약간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져야지 이렇게 그 외부의 땅구멍을 이렇게 또 닫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게 해주죠. 우리가 잠을 잘 때 이불을 덮고 자지 않으면 감기가 걸리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면증을 한약에서 볼 때 음양의 기운이 만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 몸의 내부에 어떤 열이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것,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열은 우리가 골기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운을 통하지 못하는 것은 음양의 기운이 만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음양 불상접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한약에서는 이 두 가지를 잡아줘야지 불면증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약에서는 치료를 할 때도 이 음양의 기운이 얼마나 잘 통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심장에 있는 혈분의 열을 얼마나 이렇게 잘 줄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혈분의 열을 이렇게 내린다는 것은 청열 해독이나 아니면은 몸의 기운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 약재를 써서 그 기운을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약침을 써서도 그 열을 이렇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에서는 이 심장의 기운, 그리고 이렇게 바깥의 기운, 이것이 기운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맨 안쪽의 기운과 맨 바깥쪽의 기운이 소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심장 같은 경우는 한약에서는 수소음 심경이라는 경락이 지나가게 되고요. 맨 바깥의 피부에는 족태양 방광경이라는 경락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족태양 방광경과 수소음 신경은 표리의 경락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기운이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심장을 편안하게 안정시켜 줘야지 잠을 잘 텐데 이 잠을 이렇게 잘 수 있게 그 기운을 이렇게 소통시켜 주는 것이 심장의 기운을 바깥으로 이렇게 뽑아주는 것이 족태양 방광경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바깥으로 이렇게 뽑아내어 주기 위해서 땀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흘려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기운을 약간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은 밤에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따뜻한 물을 마셔라, 따뜻한 우유를 마셔라 하는 이유들이 이 기운을 약간 올렸다가 살짝 이렇게 내려주는 것이 잠을 더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그래프를 보면은 땀이 체온을 이렇게 변하는 땀이 약간 살짝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네요. 약간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살짝 떨어지고 잠이 깰 때 약간 올라가는 이런 이렇게 형태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덥게 되면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 두한 조결이 머리는 이렇게 차게 하는 것이 좋고 발은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머리가 너무 이렇게 뜨겁게 되면은 그 골기가 위로 이렇게 치성하기 때문에 항상 머리는 좀 시원하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는 것이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욕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그 밤에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게 되면은 뭐 조격도 해라, 그리고 이렇게 뭐 따뜻한 물로 목욕도 해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듯이 체온이 약간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이 목욕법을 냉온욕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이렇게 따뜻한 물로 이렇게 목욕을 해서 몸에 이렇게 기운을 조금 올려놓습니다. 몸에 기운을 올려서 땀이 약간 나게 하면은 우리가 심장의 기운과 바깥의 기운이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겠죠. 음양이 불상접이 된 것이 음양의 기운이 소통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찬물로 좀 시원한 물로 몸을 좀 식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체표에 이렇게 열을 식히면서 체포에 구멍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닫아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온이 약간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앞서 톱니바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냉온욕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해서 무뎌진 톱니바퀴를 다시 각진 톱니바퀴로 제대로 돌아가는 톱니바퀴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에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런 냉온욕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아주 숙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포진의 원인과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제일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론 이렇게 면역력, 그리고 이렇게 잘 자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비위 기능을 이렇게 튼튼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잘 가려 먹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 이렇게 볼 때 한포진이라는 것은 어떤 그 습진성 질환이라는 거죠. 습진성 질환. 그런데 하필이면은 다른 데 나타나지 않고 왜 이렇게 손바닥하고 발바닥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 80% 정도는 손바닥만 나타나고 한 20% 정도는 손바닥하고 발바닥이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손바닥하고 발바닥은 한의학에서 오심이라고 부릅니다. 5개의 이렇게 심장이 있는데 5개의 심장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슴에 있는 심장, 양쪽 2개가 손바닥에 있는 심장, 그리고 발바닥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심장을 오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오심에서 이런 습진성 이렇게 질환이 나타난다. 즉 오심 중 심장을 제외하고 4개의 심장에서 그 습진성 질환이 나타난다는 것은 심장에 열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심장에 혈분에 열이 많아지면은 우리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실조가 되게 됩니다. 특히 한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름철에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는 이런 시기에 땀이 많아지면서 이런 시기에 이렇게 한포진이 잘 발생하게 되는데요. 열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이렇게 물리적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이것을 이렇게 자극해주는 어떤 자극원이 존재하는데요. 얘는 이렇게 물리적 두드러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화학물질이라든지 어떤 큰 자극물질이 별로 없습니다. 즉 본인의 이렇게 스트레스, 혈분의 열, 외부에 높아지는 온도, 많아지는 땀 이것 때문에 한포진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포진 같은 경우는 40세 이하 그리고 10살 이상에 이렇게 잘 생기게 됩니다. 나이가 오히려 더 많아지면 한포진 같은 경우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즉 이때가 가장 우리 몸에 열이 많은 전체 이렇게 시기로 인생을 이렇게 100세라는 시기로 봤을 때 10세에서 40세가 굉장히 이렇게 열이 많고 땀이 많은 시기라는 거죠. 이 시기 때 이렇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혈분의 열을 충분히 이렇게 내려주면은 한포진은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에 열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심장에 있는 혈분의 열을 충분히 이렇게 내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이렇게 높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한포진이 생기게 되면은 여기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도 하셨는데 그만큼 엄청 가렵습니다. 너무너무 가려워요. 너무 다른 두드러기에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이 너무 가렵기 때문에 이것을 막 긁고 뜯어내게 되면 상처가 생기고 가피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2차 감염이 또 이렇게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렵더라도 뜯어내서는 안 되고요. 아까 자원고 말씀하셨는데 자원고 이렇게 잘 발라주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뜯지 않도록 밤에 이렇게 장갑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비닐 장갑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양말 같은 거 손가락이 이렇게 안 나오게 양말 같은 거 이렇게 딱 이렇게 끼워주고 하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발에 이렇게 땀이 많고 수족 냉증이 오는 여성분들한테 또 한포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분의 열을 내리면서 손이 이렇게 젖지 않도록 그리고 씻고 나면은 잘 이렇게 좀 말려주고 그리고 평소에 가슴을 좀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심호흡 이렇게 해서 혈분의 열을 내리고 심장이 이렇게 열이 받지 않도록 우리가 화를 내지 않도록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이런 스트레스 관리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한포진이 굉장히 가려운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네, 특히 여자분이시고 지금 이렇게 그 직장 생활 이렇게 하시고 하면은 거의 이렇게 생활이 이렇게 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이렇게 힘드실 것 같은데 혹시 예전에 아토피라든지 어떤 이렇게 피부 묘기증이나 어떤 두드러기 혹시 이렇게 앓은 적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었고 얼마 전에 그 입원했다는 게 네. 한포진이 아니고 대상포진이었거든요. 아, 대상포진을 입원하셨고요. 네, 대상포진으로 입원해서 10일 안팎으로 이 한포진이 생겨서 피부과 찾아갔던 거거든요. 네네. 예, 그거 이외에는 뭐 두드러기나 이런 건 없었어요. 보통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을 때 이렇게 생깁니다. 스트레스 많고 면역력이 많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네. 몸에 이렇게 잠재된 이렇게 바이러스가 몸에 이렇게 면역력이 이렇게 약해진 틈을 타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혹시 대상포진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 부위가 어느 쪽 부위로 나타났나요? 등으로 나타났나요? 네? 네, 왼쪽 팔로 왔었는데 이건 네. 표출이 되지 않고 네. 그냥 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통증만 있다고 하셨었거든요. 네네. 특별히 이렇게 네. 그 어떤 이렇게 포진 같은 건 없었고 통증만 신경 통증만 있으셨던 거죠. 네. 이런 이렇게 신경 통증만 있던 경우가 보통 이렇게 더 위험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포진을 이렇게 다 나타나 버리면은 이렇게 이런 터지는 포진을 통해서 혈분에 이렇게 열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데 신경 감염만으로 통증만 있으면은 이것은 혈분에 열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좀 위험할 수 있고요. 혹시 이렇게 그 소화는 좀 잘 되는 편인가요? 네, 소화는 잘 돼요. 네. 키랑 몸무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뚱뚱하신 편도 아니고 아주 야윈 편도 아니고 보통 체격 같으신데 보통 이렇게 스트레스 이렇게 많이 받고 면역력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어떤 이런 계기가 좀 있었나요? 그냥 그냥 평소에 스트레스 받는 거는 누구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거 걸리고 나니까 그게 좀 심한 스트레스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무슨 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아마 요즘 현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이렇게 받는 사람 손들어 보라면은 아마 10명 중 10명은 다 손들 겁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환도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혈분의 열로 인해서 이렇게 그 한포진이 이렇게 잘 생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처음이라 말씀하셨는데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는 계절에 우리 손발에 이렇게 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손발에 이렇게 땀이 많은 곳에 피지선이 막힌다든지 혹은 이렇게 땀 배출이 너무 많이 돼서 이 부분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피부가 벗겨지는 습진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반복될 때 한포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발에 이렇게 땀이 많으시다면은 이렇게 혈분에 이렇게 열을 내려주는 한의학적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